12월 18일 일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경마는 후반부에는 문세영 기수가 다 책임을 졌고요. 또 전반부 경주에서는 기수들이 골고루 앞선에 가는 기수들이 상당히 유리했던 하루였다고 판단됩니다. 주루 자체가 거의 장마철처럼 상당히 질퍽질퍽 거립니다. 워낙에 소금을 많이 뿌려놔다 보니까 말들이 발바꿈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어려움을 보였어요. 그리고 추임마들한테는 좀 통하지 않는 또 주루였고요. 추임마들이 돌아왔던 경주 보면 앞서서 약간의 싸움에서의 입상하는 맞빌도 있었지만 최근 경마가 앞선에서 싸우지 않고 그냥 선두권에 치고 나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토요금에서 박성규가 승부처에서 코차 이런 거를 좀 지는 경주가 3개 경주가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은 박성규 그래도 후반부에 2경주 마지막 경주 9경주 10경주 적중을 하고 왔습니다. 일단은 전반부에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마필들이 좀 들어와서 좀 체면치를 했는데 일요일 경마 더 열심히 더 좋은 적중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토요일 부족했던 부분 완벽하게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일 경마는 안정적인 인기마보다는 제가 노리는 복병마를 놓고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일단 안쪽에 1번마 터치참과 외곽에 9번마 마이스트라 이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1번마 터치참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왼쪽 채찍을 때렸는데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약간의 단점을 가지고 있었던 마필입니다. 오늘 안쪽 1번 게이트에서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하면 괜찮겠지만 따라가는 전개에서 좀 더 빨리 붙어요. 앞선 붙어야 되는 마필입니다. 힘으로 뛰는 스타일의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을 얼마만큼 앞선에 붙이냐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9번마 마이스트라도 국내에서 3등급 마필들하고 일단 병합 조교를 했습니다. 상위급 마필들하고 병합 조교를 했는데 상당히 이제 길게 갔습니다. 근데 지난번에도 12번 게이트에서 외곽에서 좀 따라가는 전개에서 좀 전개가 좀 안 풀렸던 부분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조교 때 보니까 일단 상태는 괜찮아요. 상태는 좋은데 이게 1번과 9번 체중적인 측면에서 좀 더 빼고 나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 마필입니다. 3번마 마이스트라는요. 문세영 기수가 1경주에 상당히 애를 먹잖아요. 입상에 실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9번마 마이스트라는 현장에서 체중을 판단해야 되는 부분이고 저는 외곽의 11번마 나올 행복을 일단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순발력이 좋습니다. 하만식 기수가 지난번에 13초 후에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박우릉 기수가 이번에 기승을 합니다. 토요경마에서도 박우릉 기수가 앞선에서 선행을 가면서 버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 박우릉 기수가 토요경마에서 기수 변경을 했잖아요. 기수 변경을 했는데 워낙에 이 박우릉 기수는 손목이 좀 안 좋은 기수입니다. 손목이 매번 다쳐가지고 손목 자체가 그렇게 좋은 컨디션이 아니에요. 근데 지금 병원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토요경마에서 기수 변경을 했지만은 일요경마에서는 기승할 예정이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테이핑을 해서라도 탈 것입니다. 워낙에 특별 경주도 많고 되는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박우릉 기수가 6마리 특별 경주를 타기 위해서 제가 봤을 때는 토요경마에서 기수 변경한 것으로 보여요. 자, 그렇다면 11번 나올 행복이 외곽에서 무빙으로 선행식으로 전개가 가능한 마필입니다. 이때 같이 뛰었던 마필이 영영삭스가 되겠습니다. 오늘 영영삭스가 최범현기가 취입을 하면서 제가 이제 그 경주가 승부 경주였는데 영영삭스를 제가 계속 눈여겨보고 있었던 마필이에요. 근데 체중이 27kg가 불고 오는데 설마 했던 거예요. 근데 그 영영삭스가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이제 63배가 배당이 터졌고 제가 1번, 2번의 막권이었는데 그 12배짜리를 깨버렸던 그 경주였습니다. 근데 이 나올 행복이 그 영영삭스하고 같이 뛰어가지고 2과 2번의 1마신이 있었던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의 레이스는 의외로 센 레이스였다고 보시면 돼요. 외곽에서 11번이 선행을 갔을 때 한 바퀴 잡아 돌릴 수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1번마 나올 행복 요거를 세게 보고 토요경마에서도 1경주에 거의 대끼리 4번, 5번이었는데 그게 깨지잖아요. 그게 경마라고 보시기 때문에 9번, 1번의 막군보다는 저는 11번을 놓고 9번, 1번 이렇게 한번 공략해야겠고 안쪽에 2번마 스마트 글로리도 지난번에 앞선이 무너지고 취입을 했던 마필입니다. 일단 여기 또 취입형의 마필인데 여기서도 마지막 한 걸음은 일단 되는 마필이라고 판단되고 여기에 배당이 터진 다음에 10번마 스마트 그린
얘도 마지막에 걸음걸이가 상당히 좋은 만큼 얘도 일단 고민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일단은 일경주는 1번, 9번의 대끼리 막건보다는 11번만 나올 행복을 한번 중심에 축에 넣고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상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편성을 보시면은 4번마 투에이스, 3번마 최강미래 이런 마필들이 일단 팔립니다. 4번마 투에이스를 일단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문성혁 기수가 그냥 참고 그냥 맨 뒤에 있었어야 돼요. 그냥 그 스타트도 늦는 말이 아닙니다. 근데 늦지도 않은 마필이었는데 3코너 부분에서 이제 안쪽으로 자리를 잡았거든요. 근데 3코너의 안쪽으로 자리를 잡았으면 그 자리를 유지하면서 꾹 잡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갑자기 문성국 기수가 지난번에 그 경주에서 4마리 밖으로 3마리 4마리 밖으로 무빙을 떠가지고 맥없이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정말 정계적으로 치면은 야 쟤는 진짜 문성혁이 진짜 너무하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무리한 전개를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주 만에 빠른 출전을 가지면서 오수철 기수를 일단 기수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담량이 3kg가 내려왔고요. 여기서 뭐 따라가는 전개가 가능한 마필인데 분명히 스타트 능력이 지난번에 중속에서 일단 힘을 보여줬기 때문에 아예 뭐 맨바닥에서 전개를 하진 않을 거예요. 충분히 뭐 3선, 4선, 늦어도 5선까지는 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요. 4번이 인기마로 팔리는데 일단 봐야 되는 마필이고요. 3번마 최강미래 같은 경우는 안쪽에서 일단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약간 결정된다고 판단됩니다. 기본적인 타임도 지난번에 1분 15초 9를 뛰었는데 지난번에 이 골드카이저 9번하고 지금 같이 뛰었던 마필입니다. 9번하고 3번. 근데 그때 골드카이저가 이겼고 3번마 최강미래가 졌는데 3번이 더 팔려요. 일단 3번도 지난번에 컨디션 정도뿐이 안 돼요. 근데 저는 4번도 세게 보고 있지만 한 마리 더 세게 보고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그 마필은 바로 5번마 촌존챗이 되겠습니다. 제가 이 마필을 최근 2번의 경주에서 9번 게이트, 2번 게이트 워낙에 빠른 레이스다 보니까 제가 추천을 드리지 않았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까지만 해도 조교가 자체가 하나도 없었던 마필이거든요. 근데 다리 상태가 좋아져서 그런지 이번에 조교의 강도를 좀 더 올렸습니다. 뒷다리 힘도 어느 때부터 차고 있고요. 조성범 기수가 조교를 하는 모습입니다. 근데 말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뒷다리가 어느 때보다 더 많이 들어갑니다. 안쪽으로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혀끈도 해가지고 뭐 다 했는데 최근 2번의 경주에서는 워낙에 레이스 자체가 빨랐어요. 워낙에 빠른 마필 자체들이 있다 보니까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조상범 기사가 요즘 최근 스타트 능력이 되면서 앞선에 가는 마필들을 상당히 따박따박하게 잘 타주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이제 관리사가 타는데 말이 의외로 힘이 많이 차 있는 상태입니다. 요 정도면은 오버마 천존챗이 기본적인 스타트 능력으로 선행식으로 레이스가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에요. 상당히 말이 괜찮습니다. 길게 가주는 모습입니다. 이 정도면은 해볼만 해요. 여기서는 한번 도전해볼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한번 해볼만 합니다. 저는 일단 이제 4번마 투에이스, 감량이점을 가지고 있는 4번마 투에이스하고 5번마 천존책, 조교 강도도 올렸고, 이번에 선행 찬스도 맞았기 때문에 4번, 5번 이 막곤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4번과 5번을 세게 들어간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3경주입니다. 국리상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외곽이 있는 10번마 토스카이하고 11번 퍼지데이가 인기마로 팔립니다. 11번마 퍼지데이는 이동화 기수가 기승하면서 이제 부담량이 2kg가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번에 뭐 타임만 보면은 맨바닥에서 추입을 했는데 12번 게이트에서 엄청나게 잘 뛰어줬던 마필입니다. 와, 이거 뭐 나왔을 때 날라오는데 걸음걸이가 의외로 좋았어요. 근데 이번에 마무리 조교가 약간 차분하게 만드는 부분? 그러니까 지난번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정도만 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더 막 좋아지거나 더 나빠지거나 하진 않았어요. 그냥 지난번에 컨디션을 맞추기 위해서 출전하고 있다는 거. 근데 일단 외곽의 11번마 퍼지데이는 주로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맨바닥에서 올라와야 됩니다. 근데 요즘 맨바닥에서 추입하는 거 주로 자체가 질퍽하기 때문에 좀 더 안 되죠. 10번마 토우스카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승환 기수 외곽 게이트입니다. 지난번에도 뭐 농협회장배 대상경주 워낙에 센 레이스였지만은 이번에도 10번 게이트에서 출발을 해요. 유승환 기수가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 제대로 전개가 나오지 않잖아요. 자리 선정을 겁먹는 기수가 유승환 기수하고 송재철 기수예요. 그러면 이것도 10번, 11번에 대끼리 맞고는 좀 뭐라 그럴까 좀 아쉬운 부분? 불안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이번 경주에 칼을 빼들고 들어온 마필은 3번마 올드 스타트가 되겠습니다. 김정준이기 때문에 좀 불안은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만 최근 8번 게이트, 12번 게이트, 10번 게이트 전개 자체가 나오지 않는 경주 편성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힘이 꽉 차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주 타이밍이라고 판단돼요. 조교 때 느낌이 좀 많이 왔던 마필입니다. 힘이 막 차 있는데 말이 괜찮아요. 지금 국내산 1등을 나온 스파이크는 지금 병합적으로 하는 모습입니다. 쭉쭉 가는데 어깨 채찍을 때리니까는 쭉쭉 밀어줬을 때 쭉쭉 가줘요. 그러니까 말이 기수가 추진했을 때 그만큼은 가줘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3번마 올드 스타트가 딱 그 기준에 맞다 떨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포지션도 이번에는 3선, 2선, 여차하면 선행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힘이 꽉 차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무너질 수 있는 말은 아니에요. 또 거리적인 측면에서 이 마필이 올드 스타트가 1400m도 뛰어봤던 마필입니다. 계속적으로 장거리 경주도 뛰어봤기, 중거리 경주도 뛰어봤기 때문에 여기서는 한번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선행을 가본 적이 없어요. 편하게 가본 적이 없어요. 1400m에서 한번 예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30초 때 그때 2위를 했던 마필입니다. 지금 쭉쭉 밀어보죠. 괜찮습니다. 저는 일단 이번 3경주를 배당을 노리고 들어갈 겁니다. 그 배당마가 바로 3번마 올드 스타트가 되겠습니다. 요거를 놓고 한번 중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일단 여기 보시면 되고 일단 7번마 매니에이스도 일단 기본적인 걸음걸이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인기마들보다는 인기마들이 외곽에 포진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추임마예요. 추임마, 인기마는 좀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3번마 올드 스타트 얘를 노리고 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국내산 오픈 16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경주부터 특별 경주의 편성입니다. 상금이 8,250만원, 1등 상금이 8,250만원입니다. 어마어마한 상금을 가지고 이제 올해의 상금을 나눠 먹으려고 편성 자체를 짜다 보니까는 6등급, 5등급 편성이 많다 보니까 일단 상금을 다 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마사에서는 그런 작전이었고, 뭐 조교사들도 기수들도 상금을 많이 준다고 하니까 편성에 맞춰서 지금 출전하고 있습니다. 9번마 마스타. 일단 이게 앞말입니다. 앞말이 외곽 게이트에서 부담량도 3kg가 늘었고 1200m 경주뿐이 뛰어보지 않았지만 1600m를 도전한다는 건 외곽 게이트의 앞말이 약간 단점일 수밖에 없어요. 문세영 기술을 놓고 때리기에는 이거는 너무나 전개 자체가 좀 어려워요. 무조건 뭐 선행으로 갔든가 뭐 따라가든가 해야 되는데 앞말이 1600m 그리고 1600m는 안쪽 게이트가 더 유리한데 외곽 게이트라는 거죠. 8번마 럭키파워는 지난번에 조교가 없었던 마필인데 이번에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1300m에서 지난번에 추입으로 타면서 인기마 대끼리 막곤을 인정하고 들어갔던 편성이었죠. 이번에 최범현인데 최범현도 토요 경마에서 컨디션을 보니까 괜찮습니다. 근데 얘도 일단 편성 자체를 좀 맞아야 된다고 판단되고, 제가 이제 보는 마필은 4번마 화랑투데이가 되겠습니다. 얘는 이제 선추입 자체가 자유로운 마필인데 안쪽에 2번마 그랜드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 옆에 바로 따라 붙을 수 있는 세력입니다. 지난번에 10번 게이트에서 문세영 기수가 부담량 57의 부담량이다 보니까 말이 따라 붙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기수 자체를 바꿨는데
유승환 기수가 안쪽 게이트에서 말은 기가 막히게 또 잘 탑니다. 이게 57인데 혈통적인 기대치도 가장 높은 마필이고요. 지난번에 스포조교 2번을 했는데 이번에 스포조교를 4번씩을 하고 나오고 있어요. 정구 운동이 어느 때보다 잘 돼서 출전하고 있는 마필이 4번마 화량투데이가 되겠습니다. 57 충분히 극복이 가능합니다. 저는 4번을 강하게 한번 보고 들어가겠고, 배당이 터진다면 6번마 큐피드 코리아도 여기서는 봐야 됩니다. 지난번에 전개가 약간 불안한 부분이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큐피드 코리아가 따라가는 전개에서도 마지막에 끝걸음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왔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에 신영철 기수가 마무리 조교도 했고요. 컨디션을 많이 끌어올린 모습이었기 때문에 큐피드 코리아 요거 보셔야 됩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요것도 힘이 어느 때보다 차 있어요. 지금 56이거든요. 근데 말이 일단 가면 갈수록 쭉쭉 올라오는 기분? 힘이 많이 찼다는 느낌 자체가 들어요. 신영철 기수도 이런 특별 경주나 이런 경주에 상당히 강한 기수잖아요. 56이면 신영철 기수도 체중을 뺄 필요도 없고, 일단 거리저기로 1400m 28초 대면은 1600m도 가능하다는 판단. 요거까지 가져갑니다. 요거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괜찮죠? 막 끌고 갑니다. 말이 의외로 강단이 있어요. 그리고 마체도 490kg대인데, 이건 아직 이제 5살짜리이기 때문에 이제 폭발적으로 지금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큐피드 코리아. 잘 가죠? 이 정도면, 제가 봐서 이 정도면 한번 도전이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1번만 너트 플레이도 안쪽 게이트 2점입니다. 안토니오 기수가 무조건 안쪽에서 밀어 붙일 겁니다. 따라가는 전기를 할 필요도 없겠고, 이것도 지금 조현영 마주의 말들이 신규 마주인데, 얘도 고가의 마필들을 많이 샀는데 성적이 좀 안 나온 부분이 있어요. 근데 얘도 일단은 괜찮아. 소폭 상승했어요. 말도 괜찮아요. 일단은 이번 사경주는 4번마 화량투데이하고 6번마 큐피드 코리아 세게 보고, 1번마 너트플레이하고 8번마 럭키파워, 요건 인기마 중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산 오픈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같이 뛰었던 5번마 페더럴 킹, 여기에 11번 원더풀 조이 두 마필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10번마 베스트 전사도 오늘 강한 조기를 시행하고 나오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순발력은 10번이 가장 세죠. 10번이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이제 밀고 선행을 갈 겁니다. 선행을 가고, 그 옆에서 포지션을 잡고 튀는 마필이 12번이겠죠. 12번이 이 선에서 힘 한 배 정확히 들어가면은 12번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로 보여요. 부담량은 올라갔지만 이 문병기 조교사가 요 마필을 직접 조교를 했습니다. 신영철 기수도 직접 마무리 조교를 했고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이제 놓고 때려가지고 이걸 맞춰 먹었는데, 그 걸음이에요. 원더풀 조이의 그 걸음걸이. 안쪽에 지금 이제 빠른 마필들이 2번마 스포트 플레이드가 있지만은, 얘도 일단은 지난번에 따라가는 전기에서 입상에 성공했기 때문에 아직 어린 2세 마필을 1700m에서 무리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돼요. 힘으로 10번과 12번이 가면은 10번이 선행을 가고, 신영철 기수는 10번 옆에 딱 살포시 이렇게 따라가면 되거든요. 굳이 무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일단 12번을 일단 축으로 놓고 때릴 생각이고, 배당이 터진다면 9번마 브레시나가 되겠습니다. 오랜만에 조교의 강도를 올렸는데 그게 성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일 좋은 모습도 보여줬고, 브레시나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조교를 많이 올렸어요. 그러니까 최근 이렇게 힘으로 막 끌고 가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번에 정말 힘이 많이 찼다? 그리고 임채덕 조교사 마방이 워낙에 조교 자체가 강하게 하지 않는 마방이거든요. 근데 브레시나는 최근 들어서 가장 조교의 강도를 올렸다는 거. 말이 워낙에 성큼성큼 뛰어요. 그리고 포지션도 보면은 세 번째, 네 번째? 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요. 좀 보십시오. 임다빈 기수가 가장 조교 때
신경을 많이 썼던 마필로 보입니다. 일단은 9번을 일단 배당 마필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잘 만들어놨습니다. 월요일날은 윤태혁 트랙라이더가 조교를 한 겁니다. 괜찮죠? 이 정도면은 한번 해볼 만해요. 일요일날 조교도 조교 쭉쭉 밀죠. 그러니까 밀 만큼 말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만큼 밀면 말이 그만큼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다 가졌다는 게 불의 신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12번 원더풀 조이, 9번 마 불의 신화, 요거 두 마필 세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마 스포 플레이들도 뭐 안 가져갈 일은 없고요. 페더럴 킹도 이번에 끌고 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얘도 취입 타이밍 요게 문제가 되겠습니다. 일단 오경주는 12번 원더풀 조이, 9번 마 불의 신화, 이 두 마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내산 오픈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박송의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반부에 1경주부터 5경주까지는 주로를 좀 파악하고 의외로 이제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였기 때문에 배당 마필들을 열심히 불려드렸습니다. 자, 이번 경주도 6경주도 약간 터질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3번마 바이킹 하트, 지난번에 12번 게이트에서 안쪽에 붙으면서 전개를 너무나 잘 풀었던 마필입니다. 박우름 기수가 무조건 앞선에 붙을 겁니다. 해결하려고 많이 노력하겠지만은 의외로 외곽에서 선두권에 붙을 수 있는 인기마들이 의외로 많은 경주 편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개를 좀 더 잘 풀어야 되는 마필이고요. 11번마 K프렌즈는 요거 지금 1700m에서 계속 깨졌던 마필인데 제가 이 마필은 지금까지 다 빼드렸던 마필입니다. K프렌즈는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깨졌어요. 근데 이번 경주 거리 자체가 1800m 거리입니다. 1800m는 더 불리하죠. 다리 바꿈을 하지 못하는 힘으로 뛰는 마필들은 1800m는 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지난번에 배다리 캔디 이런 말한 데서 질 뻔했다니까요. 뭐 저는 12번은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 뭐 7번과 온포트도 지난번에 팬성 자체를 만나면서 앞선에 붙으면서 해결했던 마필이고 인기마 중에 딱히 능력마 자체는 없습니다. 6번 머스탱 파워도 무조건 앞에 가야 되는 마필이고 얘도 머리를 한 방울이라도 맞아버리면 얘는 못 올라오는 마필입니다. 일단 인기마 3번, 12번, 7번, 6번 이런 마필들이 다 인기마인데 저는 충막감 없다고 판단됩니다. 여기에 완벽하게 변화해 주었던 마필을 한번 노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뛰는 걸 보니까는 야, 쟤는 무조건 되겠다 판단이 되고 기수 또한 마음에 드는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어요. 능력 마필보다는 종합지에 나와 있는 책자에 나와 있는 인기 마필은 다 제가 봐서는 완벽한 말은 없다고 판단돼요. 복병마 안 팔리는 마필 놓고 한번 중배당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의 패턴을 잘 잡고 첫 번째 추천 경주 확실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도 혼합 오픈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도 제가 두 번째 추천 경주로 가져갑니다. 안타로 때리는 승부처인데 자, 이번 경주도 보시면 알겠지만 1번마 킹스아이가 1300m만 뛰어보고 또 인기마로 팔립니다. 이게 압도적인 또 인기마로 팔리는데 지난번에 약간의 여유는 있었지만은 이번 경주는 지난번처럼 그렇게 쉽게 선행을 가지 못합니다. 7번마 포에버 칸도 있죠. 4번마 천비성도 있죠. 여기에 8번마 스페셜 스토리도 있죠. 빠른 말이 의외로 많아요. 여긴 빠른 마필들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1번마 킹스아이가 선행마라고 가지는 못해요. 선행을 무조건 가야 되는데 포에버 칸도 무조건 선행을 가야겠죠. 4번마 천비성도 무조건 선행을 가려고 노력을 하겠죠. 뭐 외곽에 있는 마필 11번 퍼스트 드림도 선행을 가야 되는데 여기에 박우름 기수까지 타고 있어요. 무조건 1번, 7번, 4번, 12번 이런 마필들은 무조건 앞선에서 싸웁니다. 자, 그렇다면 그 뒤를 바짝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을 놓고 때리면 될 것 같아요. 전개적인 이점도 있고 여기서는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인기마 2번마 청군이 58 여기에 11번마 좋은 관계도 58
레이팅 점수가 너무 높기 때문에 49점에서 58의 부담량이에요. 추임마가 58을 짊어지고 마스터에 올라온다는 거는 조금 버겁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 터지는 경주 편성인 만큼 박송희가 최근 가장 좋게 봤던 말, 가장 최근 호전되어 있는 말, 그 마필을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의외로 안 팔리는 마필입니다. 지난번에 전개를 잘못 풀었던 만큼 한번 놓고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팔경주입니다. 국내산 오픈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일단 장거리 경주 편성인데 의외로 이제 일요 경마에서는 장거리 경주, 대상 경주를 장거리 경주로 다 짜여져 놨어요. 일단 이제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11번마 컴플리트 타임이 되겠습니다. 일단 외곽에서 무빙을 떠더라도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가 가능하고, 지난번에 약간 안쪽에서 약간의 경합을 이루어졌었는데 그거를 마지막에 일단 버티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번 경주도 충분히 가능하고, 토요 경마에서 마이티 팝, 요게 지금 토요 경마에서 2착을 놨잖아요. 그만큼 11번 컴플리트 타임도 1800m는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선행이고요. 마이티팜한테 지난번에 머리쳐로 졌는데 마이티팜이 최강게임한테 뭐 1마시 정도 졌어요. 그러면 일단 11번 컴플리트 타임도 여기서 된다는 거고요. 11번 더블 엣지도 일단 부담량이 올라갔지만은 9월 24일 경주 때 발주대 안에서 잠자고 나오면서 늦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진짜 3코너 부분에서 4코너 돌면서 완전히 방해를 받았거든요. 진짜 완전히 방해를 받았는데 4코너에서 거의 한 타임, 두 타임을 거의 죽었었던 마필이. 근데 그걸 다시 살려서 와가지고 지난번에 우승하는 걸 보고, 야, 더블 엣지가 이렇게 센 말이었어? 할 정도로 진짜 지난번에 뛰는 모습 완전 감동이었습니다. 진짜 지는 말이었어요, 지난번. 근데 그걸 뚫고 와가지고 더블 엣지가 1등을 오더라고요. 그때 제가 이제 3번, 2번 15배짜리 적중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맥락입니다. 여기는 그냥 11, 12이 가장 센 마필이에요. 11, 12이 가장 센 마필이고, 5번마 플라잉 골드는 있겠지만 지금 4연타에 도전하는 마필입니다. 저거리가 1800m이고, 지난번에 선행 선입식으로 입상에 성공했지만 그렇게 센 말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안쪽에 2번마 운평 코드 정도가 일단 도전 세력입니다. 지난번에 약간 이제 농땡이 기질이 가지고 있어서 지금 안토니오 기술을 기승시키면서 두 번에 다 입상에 성공을 시켰던 마필입니다. 농땡이 기질이 있는 마필, 옹평코드 같은 경우는 스타트에 농땡이 기질을 가지고 있어서 정호유 쪽의사가 안토니오 기술을 기능을 시키면서 지금 입상에 성공한 거예요. 이번에도 일단 두 바퀴씩 돌리는 강 훈련도 시키고 나왔는데 의외로 인기권에서 약간 멀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번마 옹평코드까지 11, 12를 일단 봐야 되고 2번 옹평코드까지만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번 11, 12, 2번 11, 12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혼합 오픈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1등 상금이 8,250만원짜리 상금입니다. 이번 경주 일단 안쪽에 이번화 스프링킹이 인기마로 팔립니다. 근데 이제 부담량이 58이고, 지난번에 이제 무리하게 선행을 가면서 마지막에 끝걸음에서 이제 무너졌던 마필입니다. 선행을 가야지 좀 더 뛰는 마필이고, 선행을 가지 못하면 조금 덜 뛰는 마필이죠. 힘으로 뛰는 스타일의 마필인데, 이 마필의 단점은 뭐냐면은 계속적으로 힘으로 뛴다는 거, 힘으로 뛰었기 때문에 뭔가를 잘 보여주지 못해요. 근데 이번 58입니다. 일요 경마에서 부담량이 58인 마필들이 의외로 많아요. 별점 B 경주로 레이스 전개를 짜다 보니까는 부담량이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번 스프링킹도 지난번에 58, 지난번에 막판에 아쉬운 부분 있었지만 이번 경주는 7번마 장산몬스터가 있기 때문에 선행을 가기에는 좀 더 버거워 보여요. 스타트 능력은 의외로 어떻게 7번이 또 센 마필이잖아요. 그 7번마 장산몬스터 같은 경우는 박으론 기수가 더 적임 기수이고요. 이 장산몬스터 같은 경우는 무조건 밀어서 선행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장산몬스터 같은 경우는 선행을 가고 펜스 전개를 해야지 더 뛰는 마필이에요.
약간 주행의 밸런스 자체도 약간 무너지는 마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선행을 가야 돼요. 내측으로 약간 기대기 때문에. 이 10월 2일날 경주를 보시면 알겠지만 이 마필이 선행으로 강하게 밀었을 때 펜스 전개됐을 때 더 뛰는 마필입니다. 10월 2일날 11마신을 이겼던 마필입니다. 상대들이 그렇게 강한 상대는 아니었지만 근데 지난번에 선행을 가지 못하니까는 맥없이 무너졌는데 박우론 기술입니다. 박우론이니까 무조건 밀어서 선행을 갈 겁니다. 7번을 일단 인정해야 되겠고요. 13번마 썬더타임도 507km 기본적인 타임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죠. 얘도 일단 외곽에서 무빙을 뗐을 때 선행도 갈 수 있는 마필입니다. 7번이 있기 때문에 굳이 선행을 갈 필요도 없겠죠. 7번 옆에 선입권에서 일단 붙을 수 있는 세력이고 1800m 첫 거리지만 지구력 자체가 상당히 좋고 최근 이 우창구 조교사 마방의 마필들 이런 마필들이 배당의 메리트가 있습니다. 계속 배당으로 들어왔어요. 13번마 썬더타임이 그 맥락입니다. 의외로 지금 안 팔리고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상대는 더욱 좋아졌어요. 13번마 썬더타임도 봐야 되고요. 11번마 정릉볼트도 최근 뭐 계속 잠수를 타고 있지만은 이번에 추입 타임도 얘도 낮을 수 있는 마필이에요. 지난번에 58이 있기 때문에 제가 뺐는데 마지막 끝걸음 자체는 의외로 괜찮았습니다. 지난번에 편성 자체는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니었지만요. 이번 편성 자체도 그렇게 센 편성은 아닙니다. 이것도 봐야 되고요. 6번마 야후골드 K도 58인데 지난번에 정문볼트한테 깨질 뻔했습니다. 근데 57에서 58로 올라갔고 정문볼트는 58에서 58이고 그렇다면 6번을 보다는 12번만 정문볼트가 좀 더 낫다고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구경주는 7번마 장산몬스터 강공 선행 예상되는 7번을 놓고 13번, 12번, 6번 7번을 놓고 13번, 12번, 6번 이렇게 한번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식경주입니다. 국내상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제가 6경주, 7경주의 승부처이고 이번 경주도 이제 승부처로 가져갑니다. 승부처로 가져가는데 12번마 스텔 플레이가 외곽에서 일단 무빙을 뜰 겁니다. 근데 선액을 가기에는 너무나 버겁죠. 안쪽에 있는 10번마 이다 나은 8번마 장수나봄 이런 선행 마필도 있고 7번마 휘파람도 선행형 마필들이 있기 때문에 전개 자체가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나마 뭐 4번마 파인팜 같은 경우는 따라가는 전개에서 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좀 더 점수를 줄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되고요. 일단 12번마 스타플레이는 제가 봐서는 외곽 12번 게이트 무리한 전개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기 1위로 팔리는데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니라고 판단되고요. 3번마 그린팩도 일단 무조건 앞선에서 선행으로 가려고 할 겁니다. 박천서 조교사 마방의 말들이 완전히 뭐 기복을 보이고 있고 박천서 조교사 마방의 인기마들이 조교가 되지 않으면서 계속적으로 토요경마에서도 깨지고 있어요. 3번마 그린팩도 그렇게 센 마필이 아닙니다. 제가 노리는 마필은 충분하게 추임력이 되는 마필을 한번 노리고 들어갈 생각입니다. 확실하게 좋아졌고 지난번보다 조교를 강도를 올렸는데 훨씬 더 좋아졌어요. 의외로 인기마들이 불안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당의 메리트도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번 10경주 12번 스텔플레이 안쪽에 3번마 그린팩 이런 마필들 한번 과감하게 뒤로 돌리면서 적중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1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대통령배위에 출전했던 3번마 장산레이저는 일단 인정하고 들어갑니다. 부담량도 52에 내려왔고 뭐 3선 4선까지도 붙을 수 있고 맘만 먹으면 문세영 기수가 선행까지도 갈 수 있는 경기 편성입니다. 지난번에 엄청나게 빠른 레이스 라운퍼스트 심장의 고동 위너스맨 이런 레이스에서 장산레이저가 선행을 갔어요. 그럼 이번에 뭐 마지막 1400m인데 요게 따라가는 전개를 하겠습니까? 무조건 제가 봐서는 지난번의 스타트 능력이라면 무조건 선행을 가요. 자, 그렇다면 5번마 더건프도 안 되죠. 6번마 레전드데이도 이것도 올라올 수 있는 만큼 올라와야 되는데 적정 체중이 499kg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체중이 너무 많이 빠졌죠. 6번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일단 컨디션을 일단 체중을 체크해야 됩니다. 이거는 올 때 10조 종호위 쪽에서 마방에서 완전히 날아다녔던 마필인데 지금 이제 52조로 와가지고 지난번에 맥없이 무너졌어요. 6번은 이제 현장에서 체중을 판단해야 되고 7번은 온평가속도 58의 부담량에서 51까지 내려왔습니다. 와, 이건 마이너스 7kg의 감량이면은 안 볼 수가 또 없어요. 근데 얘도 일단 모래를 좀 피해야 된다는 게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올해 7월 달에 따라가는 전개에서 왔거든요. 근데 얘도 7번도 마이너스 7kg면은 해볼만 해요. 여기는 이제 3번, 7번에 맞고 일단 돼야 되겠고요. 터진다면 4번과 마이터치도 괜찮습니다. 얘도 부담량이 엄청나게 내려왔습니다. 52까지 내려왔는데 기본적인 점수가 더건포가 58이기 때문에 4번과 마이티즈도 오는 거고요. 얘도 일단 목요일날 말이 약간 방마가 됐었습니다. 많이 뛰어다녔는데 지금 이제 혼자 막 뛰어다녔거든요. 근데 혼자 뛰어다녔는데 일단 고삐 같은 게 일단 목 뒤에 딱 있어가지고 다치는 부분이 없었던 거 보여요. 근데 히든삭스, 대한질주, 워낙에 빠른 마필들하고도 대적했던 마필이기 때문에 3번이 선행을 가고 4번이 따라 붙고 7번이 따라 붙고 요거까지 일단 그림은 그려집니다. 지금 뭐 조교는 마이티즈도 괜찮아요. 이강서 트랙라이더가 지금 조교하는 건데 다리 바꿈도 의외로 자연스럽고요. 그러니까 다리 바꿈을 할 때 쉽게 이렇게 쑥 이렇게 다리를 바꿉니다.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이티지도 한번 노려볼만 합니다. 의외로 돈 팔리기 때문에 승급전에 이제 감량 2점이라는 거죠. 괜찮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단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외곽에 있는 고업도 지난번에 의외로 따라가는 전개에서 가능성을 보여줬는데 지난번에 의외로 모래를 좀 맞아봤습니다. 근데 의지도 약간 강하고 얘도 일단은 모래를 맞지 않는데 포지션이 6번, 7번 이런 마필들이 포지션을 11번한테 자리를 내주느냐 안 내주느냐가 여기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외곽에 11번 고업이 이어기가 얼마만큼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여기 11경주는 3번마 장상내 이전에 인정하고 후차권에서는 현장에서 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기마들이 다 팔리는데 한번 고민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급자리에 맞은 4번과 7번 요거 마필들 외곽에 11번은 고홉 여기 뭐 6번만 레전드데이 현장 체중 체크해야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방송이 준비를 철저히 했던 만큼 뭐 여러분들한테 풀어드렸고요. 후반부에 뭐 경주들 배당을 한번 노려보겠고 한 번 더 부상 경마 분석하면서 꼭 좋은 적중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승리할 수 있는 경마 또 내일 엄청나게 추위가 예상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추위 영하 뭐 13도까지 떨어진다 하거든요. 건강 꼭 체크하시고 따뜻하게 입으셔야 됩니다. 방송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고 노력한 만큼 결과 뽑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